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절에 대한 메이데이에 대한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소수만 기득권 누리는 건 자유 아닌 특권, 노동 현장 완전 철저히 보장하고자 최선 다하겠다. 조선비즈 민영빈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한다. 이런 게 좀 핵심 내용일 것 같고요. 또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그 노동절 메시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어저께 메이데이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세대의 정신 노동자들을 위한 화이트데이가 필요할 것이더라고 저는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월 1일 날 오후에 이제 그 노동절에 대한 그 움직임들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민노총 연막탄 피우고 스티커 덕지덕지 시민들 누굴 위한 집회냐. 조선일보 정혜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왜 연막탄을 터트리고 이거를 뭐 축하하는 행위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메이데이가 탄생한 미국에서의 그 발생 시점 뭐 이런 그 장면들을 연출하려는 건지 이런 노동조를 보자고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짜증이 좀 납니다. 그리고 그 민노총 노조원 4명 노동종 집회 중 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했다. 뉴시스 위용성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과 양대 노총이라고 얘기했는데 집회 후에 용산 대통령실, 안국역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등 3개 방향으로 분산해 수천 명씩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노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요 공공요금 인상 중단 요거 안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공공요금 전기료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민노총이. MG 노조 만단 오세훈 정치구호 외치는 노조 미래없다. 동의를 하게 되는 제목입니다. 조선비즈 김민소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2030이 주축이 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제목을 좀 단체 명칭을 더 좀 멋있게 지면 안 될까 싶어요. 뭘 새로 고친다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서울시도 할 수 있는 일을 도울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면담 중에 양대 노조는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한다는 거, 부원에서,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이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육체 근로자 중심이 아닌, 여기 면담의 송시영 부의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위원장과 박재민 코레일 일반 노조위원장, 공공노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백자 LS 일렉트릭 사무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요거는 LS 일렉트릭은 육체 노동도 하는 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일단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하든 나이 젊은 세대가 기존의 민노총의 노조의 행태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노조 이런 노조들이 화이트데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최근에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법 분리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여러 기사들을 봤습니다만은 뭐가 뭔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에 대해서 잘 분야를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입장에서, 저와 같은 고령자 입장에서, 고령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좀 스스로도 언짢지만은 꼰대 세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병원 의원의 진료 시간 대기부터 줄일 생각을 해봐라. 고령자들을 위해. 그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그 뭐 아침 일찍부터 그냥 어디 그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병원은 전국 각지에서 온 고령자들이 그 뭐 부추까지 받아가면서 또 오랜 시간 그 이 접수, 대기, 그다음에 진료 대기, 이런 거부터 니들 그 병원 의사 뭐 이런들은 개선할 생각부터 해라. 저는 이런 걸 요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 공급 측면만 생각들 하고 자빠진 국회의원 수준이다 이게요. 뭐 간호사 협회의 등짝에 밀려가지고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 수요 측면을 생각해서 협의점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키아누 리브스에 대한 유튜브 내용을 좀 했는데요. 말이 좀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멘탈 케어라는 힐링 심리학 채널인데, 키아누 리브스의 말을 인용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단순한 것들이다. 이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인터뷰 중에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참 멋있는 대답을 하세요. 확실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겠죠. 자, 이런 마음 자세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들을 좀 나열해 보면은, 의학 분업 때도 의료 이해관계 단체가 의사들 단체는 꽤 많더라고요. 무슨 해가지고 뭐 12군데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때도 반대했는데 어떻게 돼서 의학분업은 그때 됐죠. 그때도 뭐 데모 일어나고 난리를 쳤는데, 현재 간호사법 때도 똑같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령화사에 맞는 법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때 가서 필요하게 법이란 건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통합하든가, 이런 생각이지. 현재로서는 고령화 사회로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는 맞는 얘기죠. 이것을 병원이나 의원에서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좀 의문점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자신들의 이권 싸움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양로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어, 요양병원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이 꽤 많이 나가는 그런 병원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 100%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인력들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 거지. 사실 필요한 것은 간병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요양병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로원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 거기는 의사보다 간호사 및 조무사들이 더 많이 필요할 듯. 간호조무사에 또 간병인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 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데의 법들을 좀 참고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까운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간 일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작 의료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의 생각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들어보고 개정 작업을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 의료 단체들의 그 이 민노총 같은 프랑카드를 들고 깃발을 세우고 하는, 어디서 배워 처먹었는지 의료하는 의사들의 그 이 말하자면은 교양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냐라고 질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몰려온 건지, 아마 의사들이 직접이 아니고 거기는 행정 사무를 보는 애들이 동원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생각이 말하자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그럼 중국 같은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절에 뭘 했느냐? 우리나라는 뭐 집회를 하고 연막탄을 터뜨리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800명 녹숙객이 화장실 점령, 중선 이 정도 돼야 보복 관광. 물론 그 코로나 그 때문에 봉쇄가 좀 풀려가지고 4년 만에 첫 그 5월 1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중국 곳곳이 보복 관광으로 인산 이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숙박시설을 못 구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뭐 젊은 청년 세대들이 모양이군요. 중국 상은 이 정도 수준이다. 노동절에 설화수만 남기고 싹 접은 아모레, K뷰티 관심 없는 중 뭘 쓰길래 했는데, 그 중국은 현재 그 소비 트렌드가 중국 자체 내에서의 가성비 브랜드와 가격대가 아주 높은 소고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 아모레 퍼시픽의 이런 것들은 뭐 중간 정도 제품으로 전락한 것 같다. 중국 자체의 생산품은 가성비 대비 가격이 그 저렴한 거를 선호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비싼 거를 사든지,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그 소비층이 양극화됐다, 이런 얘기로 그 이해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의 애국주의와 맞물려 있다 하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소개를 해 드렸지만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작 그 미주 지역 공략에 나서서 올해 그 흑자를 좀 더 키운 거 이렇게 돼 있고요. 또 LG 생활건강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좀 별도로 그 이 말하자면은 그 경영성과 스루풋 어카운팅, 스루풋 회계 분석을 통해서도 또 일부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달 한일, 한미일 연쇄회담, 한미일 협력 심화 본격화라고 연합뉴스에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셔틀 외교가 이제 정상화 되지 않겠느냐. 7, 8일에 그 기시다 총리가 오는 곳으로 이렇게 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국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번에 오더라도 그 사과 관계를 요구하는 국내의 뭐 이런 그이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보다는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이 일본 쪽에서 그 나온 표현들은 그거죠. 그 전 행정부들이 그 입장을 그 계승한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그 전 행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수차례 사과를 했고 천황도 사과를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을 중견제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미소 짓는 미. 이게 국민일보 제목인데, 그러면은 요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손해봤다. 이런 표현의 뉘앙스가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쭉 그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그 한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방어 약속을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이든도 약속을 한다 했지만은 원래가 70년 전에 이 조약을 맺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언론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군 크림반도 유류시설 공격을 시인했고 젤렌스키 F-16 전투기 지원받기 전 반격전 시작을 한다. 자, 이게 뭐 휴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다시 좀 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재발되고 밀리고 밀렸다가 또 밀고 하는 그런 지루한 장기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는 사람들, 이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편집자 의견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어떤 전문가들의 표현을 좀 빌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시켜 약화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동쪽 연해주 쪽은 신경을 못 쓸 거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중국은 대만 문제와 경제 문제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기 전략이면서도 양동 작전을 미국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석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외교부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의 교육 감소를 만회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한기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소개한 뉴스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줄고 있지만은 대중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액이 더 많아졌다라고 또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어저께 뉴스인가요? 이 장하준 경제학 교수의 최종적인 언급 얘기하고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지만은 돈을 벌려면 양쪽에 다 구색을 좀 기분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양다리 작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박쥐 신세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통의 세월, 북한식 표현으로 한다면 고난의 행군을 우리는 할 각오를 다 같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G 모빌리티 왜 에디슨을 노리나, 쌍용 인수전 상대 에디슨 모터스 인수 추진, 전기차 전기버스 시너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라고 비즈 왓츠라는 데서 구 쌍용 자동차 이름을 KG 모빌리티라고 이름을 바꿨죠.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기업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우조선이요, HSD 엔진 인수도 눈앞, 한화 김동관 사업 재편 막바지. 자, 대우조선 해양 인수하고 또 HSD 엔진이라는 데가 해양 선박의 엔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 모양이에요. 이런 데도 좀 분석을 좀 또 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 해봐가지고 어떤 데인지 또 파악을 하고 싶네요. 자관 어쨌든 이 한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상계 회사로 분산됐던 방산 사업을 한 군데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의 지분은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하나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력 이런 계통에도 글로벌 그린 에너지 메이저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QCL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 태양광이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공장 두 곳을 운영 중인 노르웨이 상장사 REC 실리콘 칩은도 21.34%를 확보했다. 우리나라의 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이 OCI, 그 다음에 그 KCC 이런 데서도 만들고 있는데, 기초 그 소재는 그것도 어차피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원료. 그것은 또 중국 쪽에서 오는 거가 아닌지 참 그거가 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창양 전기요금 조정 조만간 마무리 현실화 필요 정치화 경계. 요게 이제 그 5월 1일 날 그 민노총 그 시위 때 뭐 공공요금 인상 중단했지만은 중단하면 어떡하란 얘기냐? 그럼 니들이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2, 4분기 전기요금 뭐 인상을 한 달간 연기했대는데 어쨌든 지금 올려야 될 겁니다. 전기료는 국민들의 그 부담액이 또 올라가겠죠. 그 대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든지 전기요금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는 그 원전과 방산산업을 주요 수출 전략 산업으로 이창양 장관은 뽑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제 그 추세가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크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소형 원전을 좀 많이 짓고 해가지고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쪽에서 뉴스케일 설계, 두산 제조, 그 다음에 GS는 운영, 한미 SMR 드림팀 뭉친다 해가지고 미국의 뉴스케일이 SMR 기술력 세계 1위고 미 원자력 위에서 유일하게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 종합상황실 지진 대비 상시 훈련을 하고 있고 전력 공급 없이도 스스로 열을 식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한국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1억 4천만 달러, 삼성물산이 7천만 달러, GS 에너지가 4천만 달러 등을 투자를 해서 같이 그 SMR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들고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그 건설을 해야 되겠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일본 방위선 중국 함정 6척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진입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정보 수집함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중국 애들이 이 동해에 이 마라도 그죠? 마라도가 아니지 이거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이 동해 가서 이 중국의 새끼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미사일 구축함과 프리키탄 등 중국 함정 5척이 고토 열도 서쪽 130km 지점을 항해한 사실을 또 파악했다. 고토 열도 서쪽 130km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또 이것도 좀 문제긴 하죠. 지금 일본해로 쓰느냐 동해로 쓰느냐 그래가지고 뭐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싸우지들 말고 어떤 사람은 그 기억하기로는 공동으로 쓰게 여기가 뭐 물이 깨끗하니까 청해라고 이름을 줘서 같이 쓰면 안 되겠냐. 근데 청자를 쓰면 또 중국의 청나라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좀 거시기 좀 하죠.
우리는 그냥 서해라고도 했다가 황해라고도 했다가 그 황하강 때문에 그 이 서해가 바닷물이 그 좀 뿌옇다 그래서 황해라고 옛날부터 우리가 좀 또 표현도 했는데 이 동해 그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라고 한 거고 그럼 일본 쪽에서는 서해라고 불러야 되나? 요거 좀 어렵습니다. 요거. 잠깐 중간에 여기가 울릉도인가요? 여기 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지? 잠깐 요것도 좀 과제죠. 그 과제입니다. 코스닥 시장 우량 기업부로 소속부 변경 공시. 다 그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 100여 개 업체 정도를 그 소속부 변경했는데 우량 기업부로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승격이 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 뭐 한 100여 개 업체인데 그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 기업부로 됐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그만큼 성과가 좋고 안정적인 기업들 아니겠느냐 뭐 해가지고 일부만 여기 소개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난티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나온 데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데도 한번 분석을 해본 것 같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자관 소속부 변경이 왕창 됐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 플러그 파워와 1조 투자하는 수소업체는 SK E&S다. 이런 뉴스를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냈는데 미국 대표 수소기업 플러그 파워와 국내 수소 산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SK E&S가 5,100억 원, 플러그가 4,900억 원을 각각 부담해서 그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 SK 플러그 하이버스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줘가지고 이미 그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작년에 이거를 이번에 뭐 그 미국 방문 때 그 조인식 비슷하게 세레모니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 국내에서부터 수소, 그 액화 수소 충전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운영에도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향후 수소 경제를 위한 또 투자를 한다. 이런 거 같죠. 이게 전기 배터리하고 수소하고 그 다 그 연결 관계가 있는 거로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루프 타임즈 5월 2일자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